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9.13으로 마감을 했어요. 장 중에 무려 17%대 17.56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윗구리 달고 이 저항대에서 이평선들과 이 저항대 일봉상 매물 저항대에 막혀서 9.13.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440만 주가 터졌죠. 그쵸?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이정표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수출 숫자에 대한 느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거래량이 동반되면 항상 거래량과 주가의 모습은 동일하다. 거래량의 모습은 주가의 모습과 동일하다. 거래량 동반되면 상승합니다. 거래량 줄어들면 반대로 줄어들고요. 줄어듭니다. 거래량 동반되면 다시 상승하고요. 거래량 하락하면 하락하는 겁니다. 다시 거래량 동반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데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수출 숫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셀트리온의 장기 월봉 차트인데요. 이 차트 보면서 머릿속으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의 모습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 회사의 차트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누가 보면 코로나 항체약품 개발에 실패한 모습의 차트입니다. 그쵸? 대한민국 최초로 바이오약품 신약을 개발한 회사의 모습의 차트는 절대 아니다. 그럼 뭘 인지할 수가 있겠죠?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전 세계의 치료제가 너무나 딸린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 가장 유연하고 거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미 CMO 이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지만 셀트리온의 재고 자산이 4천억이 넘어갔다. 레케노라의 1공장 가동 물량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00만 명 언저리 기준일 거라 생각을 해요. 2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조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이 2020년 기준 1.8조예요. 2022년도에 터질지 2021년도가 마감되기 전에 터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큰 그림에서 하나가 더 생기는 1공장 물량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겠죠. 근데 부가가치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숫자가 찍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럽이 4차, 5차 팬데믹 상황이고 지금 다시 락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만에 EC에서 정식 승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재고 자산이 터지면서 총알이 터지면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도 버튼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차분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지켜보자고요.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에 가야 될 목적지는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42, 제약이 16.15로 장 마감했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매도 버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가가 튀면 막 본능적으로 막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팔았다가 이런 게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가격대 정고점 40만원 그리고 100만원도 확실성의 영역이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그림에서. 그래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셀트리온의 가치까지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거고요.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숫자가 찍히는 걸 보고 수출이 찍히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 이것도 사실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승인이 나서 바로 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수출이 튀게 되면 주가가 막 튀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매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거나 또는 떨어져서 기고 있을 때 매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본래의 가치보다 싸질 때 매입을 하고 정고점 돌파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고점 돌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직 셀트리온은 갈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멘탈 관리 분명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수출 숫자 찍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자, 먼저 찍어 드릴게요. 오늘 매물대 요 매물대입니다. 여기 이평선과 일봉상 매물대, 일봉상 매물대와 요 이평선 60일선과 121선 일봉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례로 많거든요, 매물대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촘촘하게 그어드렸지만 이렇게 일봉상 매물대가 많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체킹을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었는데 지금 매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다시 추가적으로 수출 숫자가 찍히면서 가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일봉상 매물대가 하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들어졌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레키노라의 1공장 물량이 언제든지 수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알이 장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수류탄이 될지 폭탄이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추인데요. 거래 대금의 9% 정도 공매를 쳤어요. 물론 이틀 뒤에 나오는 누적 잔고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실제 공매가 이런 분위기에서도 공매를 쳤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숫자를 찍히게 되면 공매도도 어찌할 수 없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물론 계약 물량과 규모가 소규모야.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게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죠.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신약을 개발했고 아직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락다운이 나오겠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치료제가 안 팔릴 것 같다 생각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이제 땅바닥에 넣어두시고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수급을 잠깐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개인이 5만 주, 외국인이 4만 4천 주, 기관이 2,500주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18,559주, 보험이 3,000주, 투신이 373주, 사모펀드가 2만 1,000주를 매수했어요. 연기금을 보게 되면 지금 압도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노후 대비에 정말 훌륭한 하세인 셀트리온을 닮지 않고 연기금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노후 대비, 국민의 노후 대비, 노후 자금으로서 최고의 투자인 회사를 갖다가 연일 매도하고 있다. 본연의 기능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언제부터 매도 쳤나 봤더니 이 9월달까지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연일 매도하고 있어요. 10월 14일 한 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10월 13일 한 번, 끊임없이 9월달 9월 24일 9월 23일 한 번, 9월 14일 5,900주 계속 매도 치다가 결국은 8월 31일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매도를 치고 있던 부분입니다. 8월 30일 기준인 것 같아요. 8월 31일까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9월 1일, 9월 달부터 거의 대부분 몇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매도를 쳤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냄새가 정말 많이 나긴 하지만 그쵸?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본연의 기능, 셀트리온의 수급을 봤을 때 자전도 있을 것이고 차명도 많을 것이고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창구들이 있겠죠? 금융기관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그쵸? 말만 외국계 창구일 뿐 검은머리 창구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본연의 기능, 숫자를 찍으면 결국은 돈이 온다. 돈은 올 수밖에 없다. 그게 거래량에서 증명이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를 찍을 때까지 차분하게 이제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공시로서 셀트리온에서 장전에 공시했어요. 레키노라 EC 최종 판매 허가 획득.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죠. 그래서 2021년 10월 1일 날 신청을 했고 허가일은 2021년 11월 10일 유럽 현지 시간 기준 EC에서 허가를 했고요. 정식 품목 허가,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오약품 신약이며 세계 최초의 코로나 항체 약품 신약입니다. 허가 내용은 EC로부터 레키노라에 대한 유럽 30개국 대상 판매 허가 획득. 30개국이 유럽에 대한 30개국일까요? 계속 언론에서 30개국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총알이 터질 수가 있다. 사용 대상 코로나19가 확진된 성인 만 18세 이상 환자로 보조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완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 3분기 동안 리제네론 80.6억 달러 미국 판매. 더 심각한 유럽 상황에서는 과연 얼마나? 로드공인님, 주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리제네론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로나프레브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도수당 2,100달러 약 245만원, 독일은 234만원, 인도는 9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리제네론의 치료제는 미국 내 매출 금액은 미국 정부 조달 공급 금액으로 나오는데 올 1분기 25억 3천만 달러, 2분기 25억 9천만 달러, 3분기 추가 계약이 29억 4천만 달러, 3분기만 합산하면 80.6억 달러인데 하나로 무려 9.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의 매분기마다 미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리제네론의 치료제의 조달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려 9.6조 원. 대단하죠? 미국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4,683만 명, 지금 현재 1 확진자가 5만 9천 명대, 유럽의 지금 누적 확진자가 8,600만 명, 현재 1 확진자가 27만 명대. 데이터로 보면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더 심각하고 미국은 그나마 자국 치료제가 있어서 일부 국민들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유럽은 승인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현 코로나 발생된 상황에서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를 9.6조 원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인 유럽에서 치료제가 있다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구매를 할지 정말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연 셀트리온에서 유럽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확진자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소식이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현수막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게시 곤지암 셀트맨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EMA 정식 허가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싱크풀 곤지암 현대맨 경축. 제가 사는 곤지암에 현수막 걸어봅니다. 현수막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곤지암 사거리 쪽에서 봐주십시오. 뿌듯합니다. 곤지암 소머리국밥 언제든지 사드립니다.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경축. 그쵸? 펜앤마이크에서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유럽이 레퀴노라를 반색한 4가지 이유. 한국에선 왜?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퀴노라가 유럽에서 정식 허가를 단 하루 만에 승인 권고 나온 지 받았죠? 통상 1, 2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코로나 제약사미 유럽이 정말 다급하다는 걸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이 레퀴노라의 효과와 안정성을 초고속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이 레퀴노라 초고수를 허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유럽이 반색하는 것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난공불락으로 통하는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제품의 국내 활용도가 낮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레퀴노라는 최초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위중증 폭증하는 유럽의 가뭄의 단비. 길레드사의 렘데시비르는 항체 치료제의 일종으로 유럽에서 허가됐지만 레퀴노라는 결이 다른 제품이다. 렘데시비르는 항원을 직접 공격하는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게다가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용으로 개발된 의약품이 코로나 치료제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타켓으로 개발되었다. 근데 이걸 실패했던 이야기였죠. 머크도 인플루엔자 타켓으로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그쵸? 그래서 타켓이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타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당연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셀트리온의 레퀴노라주 경쟁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 레퀴노라는 최초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이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는 유럽으로서는 레퀴노라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뛰어난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아 레퀴노라는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전 세계 13개국 코로나19 경증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군 환자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이 72%, 전체 70%, 4.71, 그리고 전체 4.91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도 없었죠. 경증 치료제와 렘데시비르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렘데시비르 처방 비용은 236만원 수준이다. 레퀴노라는 1회 투여분 원가가 40만원 수준. 유럽에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2,100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아까 우리 주주분께서 언급을 했지만 리제네론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략 독일 기준으로 234만원. 물론 유럽에 정기적으로 얼마에 나가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따라서 치료 비용은 훨씬 낮아지고 우리가 항상 셀트리온의 모토는 가격 경쟁력이죠. 타사 대비. 그쵸?
그래서 코로나 제약 상세에 직면한 유럽 당국에서는 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머커 화이자도 5일간 약 700달러 정도 드는 비용, 절대 가격이 경쟁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투약식 및 투약 편의성도 레큐노라 장점이 많다. 머크는 하루 총 5일간 40알, 화이자 총 5일간 30알 복용, 레큐노라 병원에서 60분 정맥 투여 받으면 바로 유효성이 검증이 됩니다. 그쵸? 정맥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기 때문에, 주사를 때리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흡수를 하고 다시 약물이 전달되는 부분보다 혈관에다 직접 때리는 게 유효성에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었을 때랑 그리고 링거를 맞았을 때의 효능은 바로바로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레큐노라는 현재 편의성을 개선한 흡입 제형으로도 개발 중이어서 추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반응과 의료진의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중요한 모멘텀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흡입형이 나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 편의성, 유효성, 그쵸? 이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파괴력 있는 경쟁력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지금은 정맥입니다. 레큐노라 유럽 18세 이상 허용했는데 한국에서는 50세 이상만 투약 가능. 참 답답한 부분이죠. 자세한 아직 투약 범위에 대한 부분은 확인대로 언급을 드리고요. 유럽에선 좋은 평가를 받은 레큐노라이지만 국내 의료계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된 성인 만 18세 이상 가운데 보조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방역당국에서는 레큐노라 사용을 적극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방역당국의 애매한 태도에 의료계 현장에서도 레큐노라 사용에 적극 나서지 않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의료관계자 사이에서는 위중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증 환자에게 레큐노라를 투약하면 의료체계의 부담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레큐노라 적극 권하지 않아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럽은 18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레큐노라 투여를 승인했는데 우리나라는 5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EMA보다 질병청이 국내 제약상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 한국 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본격 진출 신호탄. 실제 바이오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CMO 및 바이오 시밀러 영역에 치중해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에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이라는 기폭제를 제공하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제약, 위탁 생산 위주로 수익을 내는 국내 바이오 산업에 셀트리온이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이 EMA 정식 허가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진출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FDA와 품목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전략처럼 유럽에서 약품 처방률을 높인 후 안정성 데이터로 합해 미국에 진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워낙 팬데믹이고 미국도 항체 치료제 역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또한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차분하게 지켜보고요. 셀트리온 유럽 허가를 기점으로 세계 30여 개국에도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의료와 바이오 산업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또한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레큐노라는 의료계 현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 당장 사용돼야 되겠죠? 그쵸?